이번 보고서는 MC넥스 LNF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MC넥스부터 보시면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3.1억 억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3억 억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으면 이제 스마트폰의 시장이 좋은 거고 적어지면 좀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카메라 모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올해 A 시리즈에도 OIS가 채택이 되면서 동사와 함께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플래그십향 폴디드 줌에도 진입을 했고요. OIS 폴디드 줌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제품으로서 블렌디드 ASP 상승을 이끌 재료이고, 반면 삼성전자의 ODM 물량이 늘어나는 로우 투 미들 급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부가 제품이 수익성이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므로 OIS 매스 모델이 본격 양상되는 2분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MC넥스 같은 경우 자동차 이 카메라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생산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카메라가 이제 대당 탑재한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동사는 이 업체 중에 이 동사 범위 내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향후에도 다수의 제품을 수주하고 해외 고객사도 넓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작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코스닥 시장처럼 약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NF고요. LNF, 그 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렇게 해가지고 막 쭉쭉쭉 소재주가 막 올라가고 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까지 최근에 좀 주가 많이 떨어져서 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재무가 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시면 매출액이 3,801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83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회성 비용도 있고요. 이를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율은 8.3%라고 합니다. 자, 영업의 비용이 좀 많았습니다.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 다음에 전환 가격과 현재 주가와 계리율만큼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반영이 돼가지고 세전 순이익이 적자 전환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의 판매량과 이제 SK온 쪽,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좀 판매 부진이 일어났고, 또 ESS 출하량도 부진을 해가지고 호재도 있고 악재도 존재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그러니까 판매를 하려고 하는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목표 대수를.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좀 올라갈 것이고, 또 국내 신규 라인을 가동으로 해가지고 성장이 가능할 텐데, 우선 공급이 좀 타이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생산 캐파 시설 스케줄은 13만 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년까지 20만 톤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기존과 신규 고객사들의 가파른 증설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그 증설 계획이 이미 엄청나게 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동사가 거의 단독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그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조인트 벤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 중에 굉장히 경쟁력 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니켈 상용화에 가능한 소재 업체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LNF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점점점 LNF 쪽으로 많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LNF로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따로 목표 주가는 없습니다. 네. 자,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12만 원이고 여기 밑에는 9만 5천 원입니다. 좀 간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반기 내로 유럽 배터리 업체와 중장기 전지박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와는 이미 공급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지박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유럽 전역에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신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업체의 공급업체가 된 동사는 퀘벡 공장에도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북미 지역의 고객들도 늘어날 것이고 2024년도 하반기에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출액은 37% 성장을 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고정비와 수율 부진.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공장을 신설하면 수율이 문제입니다. 물론 아니 수율이 이렇게 낮게 나올 거 몰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인력들을 제때 보충을 못 해줬다고 합니다. 고급 인력들을. 그래서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올해 전지방 매출이 1740억 정도로 대폭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다시 흑자로 좀 돌아설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는 그 외에도 OLED 소재도 하고 있는데 계절적 성수기도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또 가전제품 만들 때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목표 대수를 높게 잡아서 또 거기서 또 안정적으로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고 출하량은 이제 저조하지만 좀 동박 비중이 높아지면서 ASP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좀 컸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전지박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급사향 품질 이슈로 제품 출하에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아까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수율 부진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도 네, 인력을 투입 다 못했다 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전지박 캐파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말까지 11.7만 톤을 구축하면서 2조 원대를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정 지었고요. ACC 그다음에 뭐 S볼트 그다음에 CATL 등 다양한 셀 업체들과 함께 추가 공급 물량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곧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가시화가 돼서 공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정말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MC넥스부터 보시면 일봉이고요. 네, 일봉 주봉이고요. 떨어지고 있네요. 네, 월봉. 네, 좀 고점에서 지금 두 달째 좀 떨어져 내리고 있고 사실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은 구간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가 좀 일단 좋진 않고 네, PR도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낮지도 않고 어쨌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핸드폰 카메라 이런 걸로 가고 있었던 종목이 카메라에 대한 이제 하반기를 바라봐야 되고 또 스마트폰은 뭐 이제 출시가 돼서 향후 이제 반응을 한두 달 뒤에 반응을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좀 주가가 힘들진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8천억대 되는 코스피 회사로 이전된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저가일 때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LNF는 오늘 약보합. 일봉상 좀 떨어졌고 주봉상으로는 약간 견조한 상태고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 좀 떨어지려면 좀 멀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를 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4만원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만약 안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냅두는 거고요. 어쨌든 뭐 테슬라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뭐 일단 재무가 그렇게 막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죠? 기간의 온리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면을 좀 기대할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LG 에너솔루션의 공급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양날의 검인 거죠. 주가를 보다니 좀 더 기다리고 싶은데 만약에 공시라든가 추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뜨기 시작한다면 LNF는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인데 그거를 과연 버티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존재하죠. 네,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언제 하락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 한번 보시면은 오늘 9% 떨어졌습니다. 9%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지박 이 부진 이번에 보고서 읽었던 그 실적 부진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 거고요. 결론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어쨌든 지나가고 있고 또 이제 인력이 급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네, 그렇다면 지금 수출 부진도 털어낼 것이고 올해도 실적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고요.
월봉상으로 볼 때도 사실 급하게 올라간 만큼은 거의 다 지금 토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수 구간대라고 저는 보고요. 저라면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동안 이 주봉상에서도 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이 구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기간이 털어냈지만은 좀 잘못된 선택이지 않나 싶고요.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 적극 추천드리고, 저도 내일부터 이제 금액이 정리된 대로 좀 사 보려고 합니다. 살 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예, 살 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켜보면서 되는 거 사고 안 되는 거 버리는 거죠. 특히 제가 계속적으로 사도 되겠다 싶었던 효성화학 불과 이틀 만에 몇 프로입니까? 16%? 16%, 17%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여기도 실적 가지고 그렇게 안 겁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보시면, 저도 이제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지만 오늘 4% 최근 올라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오늘 사실 28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건데, 네, 그 전날에도 오르고 이제 오늘도 이만큼 올랐다 빠진 겁니다. 그렇죠. 물론 공급 계약도 있었긴 했지만 뭐 그 실적 나온 거 빼고는 뭐 딱히 없었어요. 근데 많이 빠지면서 갑자기 이제 좀 이게 왜 그러나 뭐 이런 식이 지금 받아들였지만은, 이제 그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수익 나셨죠. 예, 제 보고서 보시고 이제 주가 계속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예, 거의 대부분 수익이 나셨을 거고, 투자별 동향 보시면 예, 요렇게만 하더라도 벌써 16% 올랐거든요. 16%보다 더 올랐던 거죠. 네, 그래서 단기에 매수하셔가지고 3만원, 9천원, 거의 뭐 주당 4만원 이상 수익을 이미 거두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제가 못 산 게 문제죠. 예, 제가 못 샀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보는데 계속 돈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SK 스퀘어 이제 수익을 낼 법했는데 오늘 또 예, 상승을 다 토해내면서 예, 뭐 다른 걸 샀어야 되는데 팔고 이제 솔루션을 샀어야 되나 이제 생각이 또 들 만큼 또 후회가 됐는데, 네, 어쨌든 또 뭐 기회는 오고 종목은 많으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 또 매수하지 마시고, 물론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또 많이 올라간 종목은 나중에 또 토해내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조정이 올 거예요. 결론은 예, 조정이 올 때 그때 한번 매수하자고요. 이렇게 조정 올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지만 또 샀어야죠. 또 사고, 그러면 평단가가 더 떨어졌겠죠. 예, 더 떨어졌으면 올라갈 때는 더 힘있게 올라가면 수익은 더 많이 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